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이거 병원에 가야 하나?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걱정이 생기셨지만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셨던 일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며칠 푹 쉬어봐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리까지 그 통증이 내려간다면요.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걱정은 많지만 선뜻 병원에 가기 어려우셨다면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그 궁금증들 함께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반복되는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목 통증 갖고 계신 분들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날씨가 점점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위 탓으로 미뤄왔던 운동을 이제는 꼼꼼히 챙겨서 하시고 건강한 심신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반복되는 목이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날이 점점 풀리면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안 좋았던 허리 좀 고쳐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은 왜 생기는지 척추의 구조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체의 기둥이라고 하죠. 척추는 경추부터 흉추, 요추, 천비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추뼈와 척추뼈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내부로 뇌에서 출발한 신경이 지나가고 척추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바로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우선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척추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면 그 내부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정상적인 모습처럼 신경 통로가 넓어야 하는데 오른쪽의 두 MRI 영상처럼 여러 퇴행성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요. 그래서 아프게 되는데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네.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선을 그어놓은 곳이 바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픈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이나 힘든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튀어나오고 혹은 좁아지고 하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허리는 1번부터 이제 천추 1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어디에 약간만 이상이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어디쯤인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면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문제가 있겠다 해볼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척추 질환을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다리 통증이 있더라도 다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면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라고 할까 봐 이제 두려워서 병원 방문을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빨리 오면 빨리 오실수록 가벼운 단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병원에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병원을 가는 걸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아니니까 염려 마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치료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들인데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고요.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그 통증을 씻은 듯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단계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이제 2단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에는 증식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아무리 여러 치료를 거듭해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방법들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리치료, 약물치료는 흔히들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그걸로 통증이 잡히지 않는다면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요. 오늘은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치료법이 증식주사 치료인데요. 어떤 치료법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만성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의 부위에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손상됐던 그 부분들이 내 몸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을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증식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생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간격도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간격으로 몇 회 정도 치료가 이어질까요? 네,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며칠 사이에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염증 반응을 치유하는 과정을 대개 한 3, 4주 정도를 거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되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 강화되는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6번과 10번 정도의 치료 반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밖에 증식주사 치료의 특징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주사기를 이용하는 간단하고 흉터가 없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요. 비교적 안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개선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들에도 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서 네.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또 그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 증식주사 치료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365일 24시간 허리 통증이 계속돼서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7세 어머님이신데요. 허리가 계속 아픈데 이 MRI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나 협착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지 않은 그래서 왜 아픈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그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던 분인데요. 이럴 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방법이 바로 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위에 인대나 힘줄들이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께서는 이 증식주사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시면서 처음 통증이 한 8, 90% 이상 좋아져서요.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무척이나 즐겁게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굳이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거의 8, 90%가 호전되셨다고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5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허리 통증만큼 또 괴로운 게 목 통증이거든요. 맞습니다. 목도 무척이나 괴로운데요. 이분처럼 10년째 뒷목과 양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무거워서 일상활동이 무척이나 괴로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람에서 보시면 이제 경추 MRI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디스크도 없고 협착도 없는데 통증은 있어서 괴로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망설이던 분인데요.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분 또한 이럴 때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치료를 한 단계, 두 단계 받으시면서요. 정말 그 통증이 계단처럼 뚝뚝뚝 떨어졌고요. 5회 치료 이후에는 처음 그런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나았다면서 무척이나 즐거워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평소에 허리가 너무 아픈데 조금 굽히면 통증이 괜찮아진다 하시는 분, 또 걸을 때는 정말 아픈데 앉아서 잠시 쉬고 나면 또 괜찮아진다,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요, 우리 몸이 보내오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